우리는 하루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화장실을 갈지, 물을 마실지, 물량은 또 얼마나 마실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선택이죠. 그만큼 아주 작은 사소한 일부터 중요한 큰 일까지 하루는 그 선택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결정한다라는 거 정말 쉽지 않죠. 결정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서 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결정이라는 게 얼만큼 힘드냐면 흔하게 쓰는 말이 있습니다. 결정장애라는 말인데요. 사실 이건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그만큼 결정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결정이라는 걸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스킬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존감 헬퍼 임나정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루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선택들을 하는데요. 사실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것 역시 그 선택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선택이라는 게 사실 정말 쉽지 않아요. 특히 스트레스가 많거나 피곤하거나 최근에 좀 큰일이 있었다거나 이렇게 심리적으로 힘들어진 상태에서는 특히 더 선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날에는 밥을 뭘 먹을지 말지조차도 그 선택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실 누가 다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해서 그대로만 한다라고 하면 너무 편하고 좋겠죠. 책임질 일도 없고 선택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현실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는 너무 쉬웠던 결정인데 오늘은 너무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내린 결정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너무 불안하기만 해요. 결정을 좀 더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마인드 컨트롤이 정말 중요합니다. 차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한테 진짜 너무 멋있는 차가 있어요. SUV든 스포츠카든 어떤 차든 좋아요. 여러분들의 드림카가 있다고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래서 그 멋진 드림카를 가지고요. 정말 아름다운 해변을 보러 가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타려고 하니까 갑자기 나한테 조수석에 앉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지? 하고 조수석에 앉았는데 누가 운전석에 타요. 그리고 운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차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하는데 사실 운전은 운전하는 사람 마음대로죠.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이 아무 말도 안 들어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막 갑니다. 그러더니 중간 가서는 또 다른 운전자랑 바꿔가지고 다른 운전자가 막 운전을 하면서 가요. 가면서 차는 여기도 긁히고 저기도 긁히고 어디 부딪히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가요. 그런데 운전자는 말합니다. 내 차가 아니니까 책임은 나에게 없어. 그리고 슝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내가 원했던 아름다운 바닷가였을까요? 아니요. 어딘지도 모르는 황량한 그 어딘가에 와 있어요. 결정을 한다는 건 운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디로 갈지, 빨리 달릴지, 천천히 갈지, 쉬었다 갈지는 운전하는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죠. 사실 운전하는 사람은 옆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에요. 앞에 예시를 우리 인생과 비교해보면 차는 내 인생이에요. 그런데 운전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건, 즉, 내 삶에서 결정권을 넘긴다는 건 결국 내 차의 운전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운전대는요, 내가 잡아야 해요. 그 누구도 잡게 해선 안 되고요. 누가 잡고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거 내 운전대야 라면서 뺏어와야 해요. 누가 내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면 내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막아야 해요. 그래서 결정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결정권은 내가 가진다. 즉,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는다라는 마인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사고도 날 수도 있고요. 후회도 있어요. 대신 그만큼 기쁨도 있고 희열도 있죠. 내가 운전하지 않으면,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즉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감정들이에요. 내가 결정을 한다는 건 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정이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내 인생에서 내가 결정한 게 아니더라도 책임은 내가 져야 합니다.
내가 결정해서 내가 책임지는 거면 덜 억울하겠는데 다른 사람이 결정해서 내가 책임지는 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결정도 내가, 책임도 내가 지는 게 맞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는 게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질문에 제가 알고 있는 방법들 중에서 가장 적용하기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대신 이건 조금 시간 여유가 있으실 때 하길 추천드립니다. 일단 스케치북이나 도화지 같은 좀 큰 종이를 하나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컴퓨터용 사인펜 같은 굵은 펜이나 볼펜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이폰을 살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장단점을 나눠서 적습니다. 장점도 쭉 쓰고 단점도 쭉 써요. 그러면 한눈에 내가 이걸 샀을 때의 장점, 샀을 때의 단점들이 보입니다. 저는 쭉 작성을 해보니까 이 중에 가장 임팩트가 강한 선택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가 뭐였냐면 삼성페이예요. 저는 삼성페이를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삼성페이가 안 돼서 아이폰은 안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그래서 사지 않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결정을 하기 전에 장단점을 쭉 작성하는 걸 좀 여러 차례 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리로 정리하는 게 좀 쉬워지는 시기가 와요. 내가 고민하는 부분이 뭔지도 발견하기 쉽고요. 결정에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 남에게 넘기지 마시고요. 내가 꼭 잡고 운전해보세요. 작은 결정부터 큰 결정까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또 좋은 스킬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